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 조국 혁신당 지지층이거든요. 예, 5분만 확대해가지고 띄워봐서 이건데 예. 저희가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은 70%,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79%. 저희 ARS 조사죠. ARS. 왜냐하면 우리가 전당원 투표 이제 할 텐데 결국은 ARS로 갈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RS가 제일 중요한데 온라인 투표인데 저런 방식이죠. 유사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권리당원이 아니에요. 네. 권리당원은 지지층이죠. 일반 지지층인데 권리당원은 보통 저기서 10% 더 나온단 말이죠. 보통. 네, 대개는 그렇죠. 통상. 예.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합당 여론이 압도적인데 지지층에서는 이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도 갈리고 이해가 갈리죠. 정치인들은 네.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큰 선거가 있잖아요. 예, 선거 뒤에 또 이제 당 대표 선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연임하려고 지금 합당을 불렀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연임해가지고 대선 후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설에 의하면 조국을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경쟁자인데 그 설이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닙니까? 핫한 뉴스 발빠르게 M스피드. 민주당 지지자의 약 70%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자체 실시한 조사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기습적인 합당 제안 이후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발은 지지자들의 민심과는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여론조사가 담지 못한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걸까요?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우선 이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평소에 어떤 지론을 가지고 정치권의 큰 통합을 얘기하는 거 하고요. 그건 뭐 저도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저희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상대방에게 제안까지 했는데 매우 심각한 독단적 결정이고 뭐 사실은 이 제안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까지 제안을 합니까? 우리 당원한테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뭐 논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상대방하고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당의 이해에 완전히 상반되는 행위고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 인수합병을 하는데 이사회나 주총에 전혀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기업의 대표이사하고 먼저 결정해서 그 다음날 회사에는 그냥 통보만 하고 그리고는 또 그것도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제안을 해버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당에도 일방적 통보로 진행이 된 것도 문제지만 예. 자꾸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파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했지만 전혀 대통령하고 사전에 논의된 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체적으로 정치권의 통합이 하나의 지론으로서 우리가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서요. 예. 거기다가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집권 여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집권 초기라서 어떤 국정의 방향성 그리고 노선과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고 지금 한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국정에 대한 일정한 어떤 안정감과 신뢰가 형성되는 중인데요. 예. 이렇게 우리와 어쨌든 노선과 정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왼쪽에 있는 당과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국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후에 미칠
미칠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정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몇 가지 네. 좀 구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앞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예, 위원님께서 구분할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네. 대통령 확인했는데 대통령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일단 청와대가 전한 얘기로는 그동안 합당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왔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청래 얘기는 대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청와대에서. 네. 정청래 그것을 대표는 의총에서 청와대와 하더라. 협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리고 협의를 했다고 대외적으로 그분이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 그분의 측근들이 음.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겠냐. 예. 당연히 얘기했겠지 이런 식으로 흘린 건데요.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가 민주당 공보국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강력한 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에서 합당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만찬에서 합당과 관련 일체의 발언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하여 당은 사전에 정무수석에게 알렸다, 통보했다는 거죠. 예. 그것과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전에 당대표에게 전달받았다, 통보받았다고 발언한 것이 팩트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게 공식 발표입니다. 예. 네,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향후에 어떠한 누구도 이것 외에 마치 대통령하고 어떤 구체적인 합당에 대한 합당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전에 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홍익표 수석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죠. 대통령 기사를 보고 하셨다. 그거는 아마 이제 발표에 대해서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합당에 대한 해석하는 협의 게 전체가 기사를 보고 없었습니다. 아셨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는 합당 제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걸 당에서 공보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카더라 통신으로 설마 몰랐겠어? 알았을 거야. 얘기를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문제를 계속 이렇게 와전시키는 굉장히 심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팔기를 그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변 사람들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의 지론이 정치권의 통합에 있다라는 거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덕담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같이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과 이런 절차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죠. 다른 차원 얘기다. 네. 일부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협의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약간 톤다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협의된 바가 없는 건지 이게 좀 협의된 혼란스러워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전혀 협의된 바 없다. 보시기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저뿐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우선 합당을 하려면 지방선거에 유리해야 되잖아요. 도움이 돼야죠. 네,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민주당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나 또 여러 가지 무역 문제들 그리고 코스피 5천 그 밖에도 그 소통하는 그런 행정 등을 통해서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차이, 선명성을 좀 드러내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이 정치적 구도가 보수 대
민주 진영 이렇게 또 다시 재편이 되게 되고 보수의 결집을 촉진하기 때문에 역방향이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는 좀 더 확장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공식에 따라서 보수 대 진보 진영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네. 중도 표심이나 특히 뭐 2030 표심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당 자체가 그렇게 그 지방선거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의 행보가 지금 필승 전략인데 네네. 거꾸로 달리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점이 있고요. 예. 또 어떤 연구에 보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왼쪽에 있는 당과 같이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 결과가 더 좋았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선거를 치르는 게 경쟁 관계로. 네, 경쟁 관계를 같이 치렀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중도까지 끌어안는 면이 있어서 네. 선거 결과가 더 좋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 네. 실제 이 합당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인지 그것을 좀 그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공학적 분석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자, 이제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만약에 지금 따로 선거를 치르면 네네. 호남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다. 네네. 예를 들어서 광역은 몰라도 네.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기초단체에서 무소속에 당선된 전례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흡수해버리면 네네. 호남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과상의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다는 점 하나. 네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면 부산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도움된다. 이런 공학적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서울이나 보수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상당히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중도층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선명하게 진보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정책처럼 네. 중도 보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예. 확장적인 정책을 하는 것이 더 소구력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오히려 흐려지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 자체가 조금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중도를 확장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합당 이후에 혁신당의 독자적 DNA 보존과 확대를 강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따르면 민주당의 지금 현안 내지 방향성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